최근에는 자출할 때마다 전기자전거를 자주 타고 있습니다. 원래는 제가 사계절 내내 일반 미니벨로만 타고 다녔었는데 겨울에는 항상 도로가 얼어있다 보니까 라이딩 하다가 넘어지는 경우도 몇 번 있었고, 특히나 타이어 펑크가 나게 되면 날씨도 추운데 개고생을 했던 경우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겨울은 접이식 전기 미니벨로를 자주 자출용으로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전기 자전거를 자주 타다 보니까 몇 가지 불편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성격상 그냥 넘어가지 못해서 몇 가지 튜닝을 조금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너무 만족스러운 부분도 있었고, 승용차 트렁크에도 쉽게 적재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전기 자전거를 구매하셨다면 필수로 튜닝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접이식 전기 미니벨로는 더욱더 해당이 되는데, 가장 첫 번째로는 핸들 포스트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었는데, 보통 전기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을 보면 핸들 포스트를 굉장히 높게 올려서 라이딩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무리 전기 자전거라곤 하지만 파스 방식은 페달링을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그냥 스로틀 방식으로 페달링 없이 타실 거면 그냥 전기 오토바이를 타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무게중심이 엉덩이로 다 쏠리게 되면 오히려 허리도 아프고, 페달링에 무게를 실지 않으면 결국은 엉덩이 통증도 심해지는 거죠. 보통 로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을 보면 하루에 200km 이상도 타시는 분들이 많은데, 비전기 자전거인데도 장거리 라이딩이 가능한 이유가 저는 라이딩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로드 자전거 특성상 장거리 라이딩에 최적화가 되어 있겠지만, 로드 자전거도 이런 자세로 탄다고 하면 허리하고 엉덩이가 바로 작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핸들 포스트를 내 몸에 맞는 크기로 교체를 해주셔야 됩니다. 보통은 이런 조절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조절 방식 같은 경우에는 라이딩을 하다 보면 소음이 많이 나고, 그리고 저처럼 170 초반 정도 되시는 분들한테는 최대한 내려도 너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선들도 조절식이라 이렇게 길게 세팅이 돼서 나오는 거고요. 외관상 지저분하고 정리가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교체한 핸들 포스트를 보게 되면 굉장히 낮죠. 안장과 핸들 포스트의 높이가 같거나 핸들 포스트가 살짝 높은 게 좋습니다. 추가로 오른쪽 접이 방식에서 왼쪽 접이 방식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왼쪽 접이 방식으로 바꾼 이유는 영상 마지막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조절식이기 때문에 더 튼튼하면서 소음도 없고, 이런 선들도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저는 뒤쪽으로 최대한 선을 당겨서 안장 및 박스에 넣어서 정리를 했고요. 변속선은 길이를 딱 맞춘 다음에 잘라서 드레일러 세팅을 다시 했습니다. 드레일러 세팅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검색해보시면 많은 영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유압 브레이크 선 역시 그냥 과감하게 잘라주시고 연결만 해주시면 됩니다. 절대 브레이크 오일이 흘러나오지 않고요. 브레이크를 잡을 때 약간의 유격은 생기지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연결 부품인 올리브하고 인서트가 필요한데 참고하시라고 링크도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바로바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외관상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죠.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필수 튜닝 1순위입니다. 만약 혼자서 해볼 엄두가 안 난다고 하시면 부품을 사전에 미리 구매하셔서 자전거 구매처에 물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안장과 핸들과의 간격은 팔꿈치에서 쭉 뻗었을 때 손가락 2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신장이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크기별로 구매 링크를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목 더보기란 링크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도 저렴한 편이고 교체 방법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볼트만 풀어주시고 교체를 하시면 되는데, 다만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체결되는 일반 볼트 고정 방식이면 가능하고, 혹시라도 고정되는 볼트가 1볼트 혹은 2볼트에 따라서 헤드 튜브의 길이가 다른데 2볼트 방식이 헤드 튜브가 더 길기 때문에 안에 있는 고정 너트를 더 밀어서 10mm 정도 배관 커팅기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핸들 포스트의 종류도 많은데 이런 방식의 핸들 포스트가 가장 일반적이고 제품 구하기도 쉬워서 접이식 전기 자전거를 구매하실 때 이런 류의 핸들 포스트인지도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타고 있는 제품은 25년형 스카닉 M20 맥스인데 지금 이렇게 소소한 튜닝까지 해가면서 타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가성비가 정말 뛰어나고 괜찮게 나온 모델입니다. 제가 만족스럽지 못했다면 바로 당근 판매를 했겠죠. 스카닉 M20 맥스의 가장 큰 장점이 가격 대비 최대 850W의 바팡 모터도 마음에 들었지만 접이식 자전거이기 때문에 튼튼한 스틸 재질이 좋고, 그리고 전작에 비해서 길어진 리치, 튜닝에 유리한 핸들포스트 방식, 그리고 겨울에도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광폭 타이어까지 모두 고려를 하고 협찬을 받은 제품이기도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튜닝한 부분이 페달하고 킥스탠드인데, 페달은 어떤 자전거를 구매하셔도 웬만하면 교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은 저가의 플라스틱 제품이라서 내구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저는 여러가지 페달을 사용해봤는데 가격 대비 이 제품이 가장 좋았습니다. 저렴한 편인데 가볍고 분리형이라서 트렁크 적재 시 분리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보관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킥스탠드는 무조건 조절 방식이 좋습니다. 여러 종류의 자전거를 많이 타봤지만 킥스탠드의 길이가 다 제각각이라 자전거를 세워두면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전기자전거는 무거운데 길이까지 맞지 않으면 쓰러지는 경우도 있어서 길이 조절 방식이 좋습니다. 제가 튜닝한 제품은 헤비 킥스탠드인데 미니벨로 유저분들 사이에서는 튼튼하기로 유명한 독일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한데 접이식 미니벨로에서만큼은 캐리어 블록을 꼭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홀이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캐리어 블록을 설치하셔서 이런 이쁜 프론트 가방들을 활용하시면 완전히 다른 자전거가 됩니다. 전체적인 느낌도 그렇고 이런 가방들은 들고 다닐 수도 있어서 활용도가 뛰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 바구니를 탈거하고 캐리어 블록을 설치했고요. 길게 나와 있는 선들도 짧게 정리를 해서 가방과의 간섭도 전혀 없고,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하단으로 설치를 했었는데 프론트 샥이 있는 모델이라 라이딩을 하다 보면 하부에 닿는 문제 때문에 라이트도 탈거하고, 제가 사용하고 있던 탈부착식 라이트를 이렇게 깔끔하게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모든 튜닝 제품들은 링크를 다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필수로 튜닝하면 좋은 제품들이었고, 이제부터 설명드리는 제품들은 선택 사항입니다. 시포스트하고 안장인데 저는 이 뚱땡이 안장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카본 안장을 사용하기 위해 시포스트까지 교체를 했습니다. 배터리를 탈거하기 위해 이렇게 안장이 위아래로 접이식인데 저는 그냥 고정식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어차피 배터리를 탈거할 거면 시포스트를 뽑아버리면 돼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레일러를 교체했는데 이건 그냥 집에 남아도는 게 알투스 드레일러라서 교체를 했습니다. 가장 변속 트러블이 없는 드레일러이기도 해서 추천드리는 저렴한 제품입니다. 물론 기존 제품보다는 등급이 높습니다. 7단도 호환이 가능하고 전기자전거에서만큼은 알투스 등급 정도만 돼도 차고 넘치는 드레일러입니다.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던 기존의 오른쪽 접이 방식에서 왼쪽 접이 방식 핸들포스트로 교체한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이 정도 스펙을 가진 전기자전거들은 접이식이라곤 하지만 승용차 트렁크에 적재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승용차 트렁크에 쉽게 적재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폭을 줄이기 위해서 안쪽 접이 방식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오른쪽 접이 방식 같은 경우에는 부피도 커지지만 어디로 눕혀도 불안합니다. 핸들이 파손이 될 수도 있고, 또 반대쪽은 드레일러 가드가 있다곤 하지만 체인 방향은 웬만하면 눕히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접었을 때 바퀴가 따로 놀기 때문에 들고 이동을 한다는 게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힘들죠. 하지만 안쪽 접이 방식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폭이 좁아지면서 핸들이 바깥쪽으로 잡고 있어서 따로 놀지도 않고, 이쪽 방향으로 눕히게 되면 전혀 파손될 만한 부분이 없어서 안전하게 눕힐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최대한 짧은 핸들포스트로 교체를 해서 안쪽으로 접혀지지가 않지만 이거보다 더 긴 제품들은 안쪽으로 넣어서 접이가 가능합니다. 역시 핸들이 안에서 바퀴가 돌아가지 않게 잡고 있어서 이 부분 또한 동일합니다. 그럼 트렁크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최대한 부피와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시퍼스트
배터리 그리고 페달까지 탈거를 하신 다음에 트렁크에 이렇게 적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디든 안전하게 이동이 가능하고 전기 자전거가 승용차 트렁크에만 들어가도 접이식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정도만 돼도 충분히 만족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접이식 자전거를 활용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벼운 무게의 전기 미니벨로들은 배터리 용량이 그만큼 작고 만족할 만한 어필 능력과 배터리 용량을 갖춘 전기 미니벨로들은 부피가 크고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활용을 해보신다면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좋은 꿀팁이 생기면 바로바로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